법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이자 무효라며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입니다. 네, 공조수사본부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법원에서 발부하기까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네, 서울 서부지법이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제적인 신병 확보 필요성을 사법부가 헌정사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어제 0시였고요. 법원은 30시간을 훌쩍 넘기는 심리 끝에 결국 체포영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 사유가 궁금한데 전해주시죠.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브리핑을 열고 내란 수괴 혐의가 적시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유를 3가지 정도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소환에 불응할 우려가 있으며 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곧바로 집행할까요? 우선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년 1월 6일, 즉 다음 주 월요일까지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집행 시기나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지만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체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상으로도 수사기관은 발부된 체포영장은 집행을 해야 하고요. 만일 집행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사실과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를 거쳐 윤 대통령이 거주 중인 서울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방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주 후반쯤 체포영장이 집행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대응일 텐데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잇따라 불응한 윤 대통령이 순순히 체포에 응할까요? 사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오늘 체포영장 발부 직후 적법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특수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 공문도 조만간 경호처로 보낼 방침입니다. 네,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됐다고요? 네, 법원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요.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지난 몇 차례 불발됐던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수색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은 경호처의 방어 논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호처의 방어 논리요? 예,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보안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런 군보안시설에 대해 압수나 수색을 하려면 기관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막을 규정이 없지만 수색영장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통상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은 같이 집행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경호처가 역으로 이용해서 반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지면 공수처나 인근 경찰서에 신병을 두고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되고요. 차후 서울구치소에 구금됩니다. 그렇군요.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네요.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에 대해 즉각 반발했죠. 네, 윤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곧바로 서울고검 기자실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 권한도 없는 기관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면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는데요. 연신 적법을 강조하고 나서면서도 나중에 공수처가 아닌 경찰이 체포하면 응할 거냐는 물음에는 명확한 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군사작전 하듯이 밤 12시에 영장이 청구되고 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이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헌재 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리가 성립될 여지가 적어 보인다면서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이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철통 방어에 나서면서 불발됐습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해온 공조보는 경호처의 여러 저지선을 뚫고 몸싸움까지 벌이며 관저 인근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까지 동원된 경호 인력 약 200명에게 막혀 결국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던 오늘 수사팀에 긴박했던 5시간 30분. 현장에 나가 있는 사회부 양용옥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양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지 나흘 만에 이루어진 이번 영장 집행. 결국 또 경호처에 막혔군요. 네, 공조수사본부는 공수처 수사관 20명, 경찰 지원 인력 80명 등 총 100명의 수사팀을 구성해 오늘 아침 8시 2분쯤 대통령관저로 향하는 길목의 철문을 통과했습니다. 이후부터 벌어진 상황에 대한 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수사팀은 곧바로 가로로 주차된 버스에 1차적으로 막혔습니다. 경호처 직원과 군부대 인력 수십 명도 이 1차 저지선에 동원됐는데요. 이를 어렵게 뚫고 100에서 150m쯤 걸어 올라가자 다시 경호처 직원들과 버스 차벽이 막아선 2차 저지선이 등장했습니다. 수사팀은 산길로 우회해서 다시 관저 건물 방향으로 80에서 100m쯤 올라갔고 버스와 승용차 10대 이상으로 이뤄진 3차 저지선과 마주했습니다. 이 저지선에는 경호, 군인력 약 200명도 진을 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경호 인력 중에는 개인 화기를 지참한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경호처뿐 아니라 육군 수도방위 사령부, 55경비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군병력까지 철통 방어에 나서면서 수사팀은 관저 접근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사팀이 경호처의 1, 2차 저지선을 뚫고 결국 관저 근처까지 접근을 했는데 왜 건물 진입에는 실패한 겁니까? 네, 수사팀이 관저 건물 인근 200m 지점까지 접근했을 때 3차 저지선, 즉 차벽뿐 아니라 경호 인력 약 200명이 서로 팔짱을 낀 인간벽까지 마주하게 됐기 때문인데요. 결국 수사팀 가운데 공수처 검사 3명만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 체포영장을 제시했고 윤 대통령 측은 원래 입장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집행하는 영장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앞서 말씀드린 진입 단계마다 경호처와 수사팀 간 크고 작은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장 일련의 안전이 우려돼 철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조수사본부는 결국 집행 시도를 시작한 지 약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히면서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경호처와 수사팀의 크고 작은 몸싸움까지 벌어졌다고 전해주셨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은 근거는 뭡니까? 네,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실 압수수색 영장 등 내란 수사 관련 압수수색을 이미 3차례나 거부했는데요.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대통령실 등에 대한 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이번 체포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경호처의 이런 방어 논리를 사실상 무력화했는데요. 그러자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법을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한 방어 논리로 내세웠습니다. 해당 법은 경호처 소속 공무원과 관계기관 공무원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호구역에서의 출입 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수사팀은 물론 경찰들도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됐는데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관저 입구로 들어간 지 6시간도 지나지 않아 수사팀이 철수하자 경찰 내부에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경찰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기동대 45개 부대 약 2,700명의 경력을 동원해 관저 주변을 통제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어제부터 격한 시위를 벌이면서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경찰들이 상황 관리에 나서 사실상 수사팀의 진입로를 터준 셈인데요. 하지만 공수처가 이른 시간에 철수 결정을 내리자 경찰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호 경호차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내일 출석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양 기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어젯밤에 이어 오늘 새벽에도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모여들었는데 수사팀 철수 이후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체포 불발 소식이 전해진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공수처를 이겼다며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윤 대통령을 지켰다,
산행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체포 불발 소식을 반겼는데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씨 말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국민 저항권을 계속 발동할 것입니다. 전 국민이 자숙하고 이런 기간에 이 공수처가 내란을 일으키면 돼요, 안 돼요? 다만 지지자들은 영장 집행 기한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 만큼 안심할 수 없다며 내일도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저지하라고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세 차례 출석 요구 끝에 오늘 경찰에 나와 7시간 넘게 고강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처장은 조사에 응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수리하면서 경호처의 철통 방어에도 균열이 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자세한 이야기 사회부 양형욱 기자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호위 무사로 여겨졌던 박종준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는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네, 박 처장이 이곳 국수본에 출석한 지 약 7시간 30분이 흘렀는데요.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불러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처장 등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4명은 지난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통령 관저 진입을 막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박 처장은 그동안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세 번째 출석 요구일인 오늘에서야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박 처장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이유를 묻자 박 처장은 법리적으로 이론이 있다. 수사 과정에서 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처장의 말 들어보시죠. 저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의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이론이 있다는 기존의 강경 주장을 일단은 반복한 모양새입니다. 네, 박 처장이 기존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모양새지만 오늘 사표를 제출했잖아요. 이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네, 박 처장은 오늘 경찰에 출석하면서 비서관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조금 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박 처장의 행보를 두고는 경찰 내부에서도 갖가지 분석이 나옵니다. 결국 겉으로는 강경 입장을 반복해서 내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모습에 대한 비판 여론이 상당한 상황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울러 3차 출석 요구마저 불응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박 처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공고했던 대통령 경호처의 철통 방어에도 금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젠 박 전 경호처장이라고 불러야겠네요. 경찰이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경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해당 영장에 대한 이견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박 전 처장을 긴급 체포할 가능성도 적지 않게 거론됐었습니다. 형사소송법 200조 3항을 보면 긴급 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체증을 통해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대한 근거들을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다만 박 전 처장이 직을 내려놓은 만큼 긴급하게 신병 확보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처장과 함께 입건된 다른 지휘부들은 아직 경찰 출석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는데 이들의 조사 상황도 전해주시죠. 경찰은 오늘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 본부장은 경찰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 요구서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겐 내일 오전 10시까지,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겐 오후 2시까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결국 경찰이 지휘부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차례 이어가는 것도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찰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출석 요구를 누적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오늘 오후에 체포영장 집행 방식 등에 대해 경찰 지휘부 간 논의하는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수도권 광역안보 수사 책임자들이 소집돼 체포영장 집행계획 관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참석 대상은 서울과 경기 북부, 경기 남부 등 수도권 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 반부패수사대, 안보수사대 등 소속 지휘관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수본이 그제 마수대를 비롯해 서울청 광역수사단 등에 영장 집행 시 투입될 수 있으니 수사관들을 준비하라는 공문을 보낸 데 따른 후속 절차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수사부서 인력들을 총동원하면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수사관 약 1,000명 넘게 투입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수사당국과 갈등을 벌여온 경호처가 내분에 휩싸였습니다. 무력 사용까지 검토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내부 다툼이 있었고 인사 조치까지 있었다는 제보가 터져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용산 대통령실에 나가 있는 김명지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최근 경호처 소속 부장급 간부에게 인사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는데 경호처에선 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적극적으로 막아서는 것으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 부장급 간부가 사퇴를 요구했다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는 소식이 당초 주말인 어제 알려졌는데요. 경호처는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은 보도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해당 인사의 대기 발령 이유는 내부 정보 유출이란 설명인데요. 경호처는 대기 발령 대상자가 이번 달 한 호텔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를 만나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외 여러 외부 경로를 통해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법적 조치를 비롯한 후속 조치를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호처 측 주장입니다. 네, 김 기자. 경호처가 이례적으로 인사 조치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번 인사 조치가 김성훈 차장에 대한 반발 기류를 겨냥한 보복 성격을 가졌다는 의혹을 반박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한겨레는 그제 윤 대통령이 경호처 3급 이상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에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를 공유받은 경호처 간부들이 김 차장에게 집단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물리적 충돌만은 피해야 한다고 보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물밑에서 설득해왔던 다수의 간부가 이에 분통을 터뜨렸다는 내용입니다. 한 부장급 간부는 김 차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그가 바로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인사란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는 무력 사용, 구체적인 내용을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접근하는 경찰을 상대로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들어 무조건 막으라고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 보도에서 밝힌 시점과 하루 시차를 두고 있는데 윤 의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언급이 국민 겁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불법적인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대통령이 조금의 반성도 없이 더 심각한 짓까지 시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호법상 현 상황에서 경호관들이 총기와 칼 등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이 실제 이런 지시를 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 차장이 윤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이른바 미친 지시에 어떤 대답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다만 경호처는 오늘 이에 대해 간부회의 중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그 어떤 불이익도 인사 조치도 아니었다며 보복성 인사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네, 김성훈 차장을 비롯한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반발에서부터 지금 경호처 발표대로라면 내부 정보 유출설까지 경호처 내부 동요가 상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경호처는 지난달 대통령실 등 압수수색 영장에 이어 체포영장까지 영장 집행 과정 곳곳에서 수사 당국과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부담이 산적해 가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 수사 당국은 경호처 지휘부부터 체포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10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만에 부응해 조사를 받았는데 직전에 사직서를 제출해 수장마저 공백인 상태입니다. 경호처의 이번 조치가 당국의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둔 상황에서 내부 회의론을 차단하는 기강 단속 성격으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경호처는 또 대기 발령 대상자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가 기밀 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안전대책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며 법적 조치로 책임을 묻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경호처 지휘에 관해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건가요? 최 대행은 오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가기관 간 긴장이 고조돼 이를 바라보는 국민과 나라 안팎의 걱정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경호처를 향해 관계기관장들이 질서 유지와 충돌 방지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소속 직원들의 안전과 기관 간 충돌 방지를 위해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될 거란 말도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한 가운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 수사당국은 조만간 재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도 체포 대상이란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부 김명지 기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이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체포영장 문제로 오전에 회동한 공조부는 입장차를 확인한 뒤 대규모 수사인력 투입 준비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의 급박한 상황 사회부 박인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저는 지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준비 상황이 좀 파악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조본의 영장 집행은 이르면 내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집행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나온 상황인데요. 그만큼 준비 작업이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경기남북부경찰청의 광역수사단 지휘부는 오전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안보수사단에 모여 약 1시간 30분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공수처 검사들도 참석해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지휘관뿐만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 시 현장에 투입될 수도권 광수단 소속 형사들에게도 대기 명령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언제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야말로 초읽기 상황에 돌입한 겁니다. 네, 그렇군요. 11일 전이죠. 지난 3일에 이뤄졌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조부는 그 경호처의 견고한 저지선에 막혀서 관저 건물에 진입하는 데는 실패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까? 맞습니다. 경찰은 1차 체포 시도 불발 이후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면서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 전략을 취해왔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스스로 직을 내려놓고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상 백기투항한 상태입니다.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경호처장은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결국 체포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휘부 무력화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대행을 맡은 지금의 경호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과 공수처, 경호처의 3자 회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오늘 경호처와 2차 체포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회동했습니다. 영장 집행 주체인 공조본과 이를 막아섰던 경호처의 이례적인 회동이라 그 결과에 관심이 쏠렸는데 결과적으로 입장차를 좁히진 못했습니다. 공조부는 회동 후 경호처의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 기자. 경호처가 지금 공표한 입장을 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충돌 우려도 아직 해소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경찰은 안전이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제1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위해 속전속결로 무리하게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기보다는 2, 3일에 걸친 장기전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광수단 지휘관 회의에서도 안전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국회의원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던 만큼 적극적인 체증을 통해 경호처의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4인 1조로 이뤄진 수사관들이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대상자를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됐는데 이 방안 현실화를 위해 1,0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이번 집행에 투입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네, 박인 기자, 오늘 한남동 관저 앞에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저 앞 상황도 전해주시죠. 관저 정문 앞은 1차 영장 집행 당시 수사팀의 관저 출입을 방해했던 대형 버스 한 대와 이중 바리게이트가 여전히 서 있습니다. 탄핵 찬반 집회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관저 정문을 기준으로 양 옆에 위치한 일신 빌딩과 국제 루터교회 앞에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대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인 기자였습니다. 공조수사본부가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43일 만에 내란 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을 1,100명 넘게 투입한 공조본의 인해 전술과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 전략이 적중하면서 빠르게 대통령 관저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 수사팀에 긴박했던 6시간을 현장에 나가 있던 사회부 양형옥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이 2박 3일 동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6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그 과정부터 차근차근 짚어주시죠. 네,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영장 집행 때보다 약 2시간 이른 새벽 4시 20분쯤 관저 앞에 도착해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영장 집행에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북부 경찰청 소속 수사관 1,100명,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40명 등이 동원돼 지난 1차 집행 때보다 인원이 8배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집행 초반에는 수사팀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들에 막혀 관저 경내 진입도 하지 못했고 약 2시간 동안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조본은 새벽 5시 27분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고지했는데요.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 포고령을 포고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치 상황이 길어지자 경찰은 현장 방송을 해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으면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을 압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새벽부터 그렇게 대치 상황이 이어지다가 수사팀이 관저의 그 경내 진입에 성공한 이후부터는 상당히 신속하게 체포작전이 진행됐죠? 네, 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조와 경호처 체포조로 구분하고 영장 집행 방해 행위를 적극 체증하는 압박 전략도 준비했습니다. 또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관 회의를 3차례 개최하는 등 영장 집행 방식 등을 철두철미하게 점검해 왔는데요. 수사팀은 관저 앞에서 대치를 지속하다가 관저 정문 인근 울타리를 개방하고 매봉산 등산로를 통해 우회 진입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수의 인력들을 관저 경내에 진입시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침 7시 34분쯤 관저 경내로 한꺼번에 진입한 수사팀은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관저 앞을 막은 경호처의 차벽을 넘어간 후 차량을 이동시켜 1차 저지선을 돌파했습니다. 이후 다시 2차 저지선인 차벽에 가로막혔지만 7시 46분쯤 우회해 통과했고 8시 8분쯤 일부 인력이 마지막 3차 저지선까지 돌파했습니다. 경내에 진입한 뒤 관저 건물 근처에 도착하기까지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은 겁니다. 이후 공수처 검사는 관저동에 들어가 윤 대통령 측과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이어갔고 윤 대통령 측은 자진 출석을 제안했지만 공수처는 거부했습니다. 오전 10시 33분쯤 수사팀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경호처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은 경호 차량을 타고 경기 과천에 있는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양 기자, 경호처는 어제까지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며 좀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 오늘 현장 상황은 좀 달랐나 보군요. 네, 수사팀이 빠른 속도로 저지선을 통과한 이유는 이달 초 실패로 끝난 1차 영장 집행 때와 달리 경호처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1차 집행 때는 관저 건물 앞에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스크럼을 짜고 인간벽까지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자 공조본은 결국 철수했었습니다. 어제까지도 경호처는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며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을 중심으로 영장 집행 저지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최근 사퇴한 뒤 경찰에 스스로 출석했고 김성훈 차장은 1차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어서 직원들의 동요가 컸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이번에 각 저지선마다 경호처 인력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의 경호처 지휘부 무력화 전략과 적법한 영장 집행 저지 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가 결과적으로 통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 탄핵 찬반 집회에서는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습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공수처는 나가라, 탄핵 무효 등 구호를 외치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걔는 지켜줄 줄 알았지. 지킬 줄 알았지. 아이고 마음이 울컥하지. 이놈들 정말로 피바람이 불 거야. 지금 여기 계속 찬양하고 지지율이 많이 높여가지고 탄핵 기각되도록 해야지. 반면 탄핵 찬성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양형욱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주체인 공수처에 나가 있는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구영 기자. 네, 공수처입니다. 네, 조금 전 양형욱 기자 통해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 상황을 자세히 들었는데요. 지금 이 시간 공수처의 조사가 진행 중이죠? 맞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대통령이 탄 차량으로 추정되는 경호처 차량들이 공수처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 52분입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 때문에 윤 대통령은 철통 보안 속에 청사로 들어갔고 오전 11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전 10시 52분에 공수처에 도착했는데 11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면 사실상 조사가 곧바로 시작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 등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우 차원에서 기관장이 잠시 티타임을 하는 관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시간 없이 공수처가 곧바로 조사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고 7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다시 2시 40분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도시락도 제공이 됐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식사를 했는지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사는 애초 비상계엄 TF팀장인 이대환 부장검사나 차정현 부장검사가 담당할 것으로 관측이 됐는데 오전에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조사를 담당했고 오후에 이대환 부장검사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1명이 입회해 조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 장소는 공수처 3층 영상조사실이지만 윤 대통령이 영상 녹화는 거부해 녹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실 맞은편에는 윤 대통령이 중간중간 쉴 수 있는 휴게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포영장 집행도 힘들었지만 사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이잖아요. 공수처는 조사 준비는 잘 돼 있었습니까? 공수처는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부터 이미 조사 준비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2차 영장 집행 전까지 추가적인 수사와 법리 검토 등으로 200종 넘는 분량의 질문지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모의하고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수사 기록도 검찰과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검토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조사 분위기도 궁금한데요. 윤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예상했던 대로 진술 거부, 즉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조본의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이번 수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수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에 법적 하자가 없고 윤 대통령의 묵비권 역시 예상했던 상황이어서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체포 이후에 그 윤 대통령 측에서 별도의 입장 발표가 있었지요? 맞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 오후 2시 50분쯤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핵심은 공수처가 향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원래 공수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공수처는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청구를 하는 등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공수처는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 모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아마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 같은데 조사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조사는 밤 늦게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가 끝나면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혼자 머물 것으로 보이는 구인 피의자 대기 거실에는 난방기구나 화장실 등이 마련돼 있고 침대 없이 모포 등이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일단 수면 등 휴식을 취한 뒤 내일 오전 다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새벽까지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일 헌법재판소의 두 번째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김구연 기자였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었지만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전면 거부한 채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인데 조금 전 5시부터 시작된 체포 적부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현장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예, 공수처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약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고 밤 9시 40분쯤 서울 구치소로 구금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은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오늘 오전부터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서 공수처가 조사 일정을 다시 오후 2시로 잡았는데 배란간 윤 대통령 측이 언론의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소식을 언론으로 접한 공수처는 일단 예정된 시간까지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고작 10분을 남기고서야 불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네, 조사 거부 이유가 뭘까요? 어제 할 얘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고 애초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투성이기 때문에 응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어제 조사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윤 대통령 측이? 전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공직자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 야당의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런 취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말한 뒤에 계속해서 진술 거부, 즉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름이나 주소를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사 이후 조서 열람은 물론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네, 이름과 주소를 묻는 말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러면 앞으로 조사가 잘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다행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는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준비한 200여 쪽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는 못했지만 필요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아마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가 예상됐던 만큼 이에 맞춰 공수처의 질문 방식이나 유형 등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황교안은 윤 대통령을 상대로 그나마 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다행스럽긴 한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오늘 체포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반격을 꾀하는 모양새입니다. 체포 적부심은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로 만약 법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면 곧바로 석방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적부심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는 점인데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2차례 청구에 발부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다는 점과 함께 가장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중앙지법에서 받아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체포 적부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예,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신문을 한 뒤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 체포 적부심이 중요한 건 공수처의 수사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체포 적부심 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적부심을 기각하면 공수처로 자료를 보내면 그때 다시 멈췄던 체포 시한이 다시 흐르게 되는 겁니다. 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빠진 시간을 제외하고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체포영장 말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어느 법원에 청구할지도 관심사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대통령 측은 중앙지법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지법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윤 대통령의 주소지 관할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체포적부심사에서 윤 대통령 측이 기각 판단을 받을 경우 공수처의 체포영장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오던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무색해지게 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단순히 체포영장 논란을 넘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체포적부심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효준 기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곧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윤 대통령은 구속기로에 놓인 첫 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됐습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이준석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기자. 예, 공수처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아직 청구되지는 않았지요? 네,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 시한은 오늘 밤 9시 5분까지입니다. 공수처는 이 시간 전까지 법원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법원은 앞서 두 차례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구속심사 기일을 잡을 예정입니다. 내일이 주말이긴 하지만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주말에도 심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내일쯤에는 심사에 출석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구속심사는 당사자 출석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과 서부지법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반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변론 기회를 포기하는 셈이어서 직접 출석해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심사에 참석해 이번 수사의 부당성과 불구속 수사 원칙을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서울 서부지법은 관할권이 없어서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해 왔잖아요.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는데 당연히 반발하겠지요?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관할 문제가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많긴 한데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말 들어보시죠. 지금 공수처가 또 서부지방법원에 한다면 저희로서는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나 이제 그러한 절차의 불법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지적을 하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금 법원이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속 입을 닫고 있나요? 예,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첫날 오전 11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10시간 넘도록 조사를 받았지만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은 물론 조서 열람과 날인도 거부했습니다. 입을 뗀 건 조사에 앞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순간뿐이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들며 이튿날 조사를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공수처는 요청을 받아들여 어제 오후 2시로 조사 시간을 미뤘는데 윤 대통령은 갑자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 공수처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불출석 사유를 알리지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서는 첫날 기본 입장을 공수처에 충분히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공수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계속 서울 구치소에 있을 텐데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진 게 좀 있습니까? 현재 윤 대통령은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혼자 머물고 있는데 이곳은 다른 수용자들이 수감된 공간과 분리된 단층짜리 건물에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은 윤 대통령이 있는 보안청사가 아닌 담장 너머 사무청사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 조사나 영장심사 등을 위해 구치소를 나서게 되면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하고 경호처 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호위하는 식으로 경호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되고 내일이나 모레쯤 발부가 되면 이후에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공수처는 어제 검찰로부터 박한수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 핵심 5인방의 피의자 신문 주소를 전달받았습니다. 분량은 A4 용지 1,0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당초 공수처는 검찰과 20일간씩 구속기간 중 절반씩 수사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조사가 의미 없다거나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협의를 거쳐 사건 이첩 시기를 조율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이준석 기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 수사하기 위해 사흘 연속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PC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거나 현장 대면 조사라도 진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습니다. 그제 이후 사흘 연속 방문입니다. 공수처는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 수사를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의가 있는 부분은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공수처는 그제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강제 구인을 빼들었지만 실패했고 어제는 윤 대통령이 탄핵재판 출석 이후 병원으로 향하면서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임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탄핵재판 출석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진 결과입니다. 오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PC 회의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도 나섰지만 경호처에 막힌 상황입니다. 경찰도 그제 삼청동 안전가옥과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했지만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서 불발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와 압수수색에서 연이어 삐걱거리면서 검찰로의 사건 송부 시점이 당초 계획했던 28일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CBS 뉴스 박효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자마자 구속기간 확보에 나선 건데 검찰은 주말과 설 연휴를 통해 집중 수사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박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고 곧바로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다음 달 6일까지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조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이후 조사에는 불응한 상태여서 추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주말과 임시 공휴일 설 연휴로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 연휴를 반납하고 조사 준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소환해 대면 조사한다는 원칙 아래 불응할 경우 서울구치소 방문 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 상황 등을 파악했고 오늘 오전에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소환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비화폰을 지급한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CBS 뉴스 박유진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모두가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열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박효진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예, 저는 지금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10차 변론 기일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 계엄 직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증언을 내놨습니까? 네, 한 총리는 10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모두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반대한 이유에 대해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 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고요. 국회 측이 유연유법적 이유로 반대했냐라고 재차 묻자 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사를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오늘 한 총리의 증언. 그동안 국회 등에서 증언한 부분과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주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그동안 국회 등에서 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대한 흠결을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오늘도 같은 주장을 반복한 건데요.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증언은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의 수정과도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앞서 탄핵심판 사퇴 변론기일의 증인으로出석한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3명이 계엄을 찬성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요.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그 형식이 국무회의였는지 또 국무회의 당시 계엄 문건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쟁점이었는데 관련 증언이 좀 나왔습니까? 네, 한 총리는 계엄 선포 당일 진행한 국무회의가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의안도 없었냐는 국회 측 질문에 통상과 형식이 달랐고 형식적 흠결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전달했고 국무회의인지 여부는 개개인 판단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고요. 비상계엄 선포문을 소지한 경위에 대한 질문에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재 변론에 나왔습니까? 한덕수 그 총리와의 그 대면이 좀 관심이었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변론이 시작할 때 출석하긴 했습니다. 다만 재판정에 출석 확인이 오후 3시 5분쯤 대리인인 정상명 변호사의 귓속말을 한 뒤 퇴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심판정을 빠져나간 뒤 한 총리 증인신문이 시작돼 두 사람이 대면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 측 윤곽근 변호사는 일국의 대통령과 총리가 같은 심판장에 앉아 있는 게 좋지 않고 국가 이상에도 좋지 않다고 해서 퇴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소 이해가 안 가는 설명인데요.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지금 진행 중일 텐데 잠시 뒤에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하죠. 예, 한 총리 증인 신문 다음 순서가 홍 전 차장 신문인데요. 홍 전 차장의 증인 출석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4일 5차 변론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는 증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반박하는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8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홍 전 차장은 오늘 헌재 심판정에 입장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1차 출석과 입장이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면서 정치인 체포 내용이 적힌 메모 실물을 가져왔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1차 출석하고 특별히 달라진 거 없고요. 메모 실물 직접 가지고 나오셨을까요? 네, 갖고 나왔습니다. 예, 변론의 마지막 증인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인데요.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앞서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후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하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 청장은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정치인 체포가 있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10차 변론기일에서 중요한 핵심 증언들이 좀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형사 재판도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죄로 기소된 윤 대통령 첫 번째 형사재판이 열렸는데요. 오늘 재판은 자료가 7만 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해 살펴봐야 하는 내용이 많은 만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13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신문이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구속이라는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구속 기한이 끝난 상황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루어진 만큼 불법 구금이 이루어졌고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과정 역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합법적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재판부는 열흘 이내에 관련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효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자세한 소식 법조팀 박효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 그러니까 구속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오늘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4일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된 지 51일, 구속된 지 47일 만입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속 기한부터 보면 법원은 구속 기한이 종료된 상황에서 검찰의 구속 기소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기한 내에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네, 체포 적부 심사를 진행한 10시간 30분 정도를 구속기한에서 빼야 할지 포함시킬지가 핵심이었는데요. 네,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된 10시간 30분 정도를 구속기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자료가 있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한되더라도 이 기간을 구속된 기한에서 제외할 형사소송법상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체포 적부 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0분 정도를 반영해 1월 26일 오후 7시쯤 이뤄진 구속기소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법원은 26일 오전 9시까지가 구속기소의 데드라인이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또 체포 적부 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든 시간을 모두 시간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과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법원에 자료가 가 있는 시간을 자정을 기준으로 하루나 이틀 이렇게 날 단위로 구속기한에서 뺐었는데 지금은 법원의 자료가 접수된 시간과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는 추세가 반영된 겁니다. 그렇군요.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의 다른 주장들도 받아들였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혐의를 인지해 수사했다고 하는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기한 시비를 공수처와 검찰이 나눠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이 밖에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는 과정에서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구속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같은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명확히 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구속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기한 논란과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만으로도 구속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본 겁니다. 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이 항고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경우 집행정지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이 석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7일 이내에 즉시 항고할 수 있고 항고하면 재판에 대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2년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있어 검찰이 즉시 항고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헌재는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전원일치 위헌 판단을 내렸는데 구속 취소 사례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검찰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만약에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법무부는 현재 검찰의 석방주의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검찰에 통보하면 검찰의 석방주의 권한이 생기게 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주의를 내리게 되면 몇 시간 안에 윤 대통령은 풀려나게 됩니다. 다만 경호 문제 등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와의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 시간은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도 나왔지요? 네, 우선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은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의 유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한 만료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평가하게 됐는데요.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헌재 구속 집행정지 사안에 대해 즉시 항고 위헌 판단과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도 즉시 항고할 경우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박효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검찰을 향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소신껏 내린 결정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의 항고 포기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심 총장은 그러면서 야당의 사퇴 요구나 탄핵 경고에 대해선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며 일축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 등에 있어선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본안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입장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선 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들이 공개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철환 광주고검 검사는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재판부의 구속 취소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즉시 항고를 통해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호 부장검사 역시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비판은 법원 내부에서도 제기됐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에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재판부의 결정을 법리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결정대로라면 사실상 피의자들이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CBS 뉴스 김구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근거에 판사들이 이견을 내는가 하면 검찰 내부에도 지금이라도 항고를 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다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며 종래의 산정 방식을 깨고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체포적 부심에 걸린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지 않는다고도 판단했습니다.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지만 법리적 논란의 여지가 커 법원 내에서도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지귀현 부장판사가 공동 집필한 형사소송법 해설서에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것에 대해 검찰 내부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이 다른 피고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상급심 판단조차 받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는 비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위헌 소지가 있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이 2년 전 다른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선 즉시 항고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수처 수사권 논란도 구속 취소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됐는데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서 본안재판에서 공소 유지에도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과 검찰의 인권 친화적 결정이 왜 하필 가장 강력한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윤석열 피고인부터 적용된 건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정다운입니다. 지금까지 CBS 박지환의 뉴스톡이었습니다. 노컷으로 보는 뉴스의 새로운 기준, 지금 알림과 구독 설정하시고 함께하세요.